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FAQ입니다. 연세대 고려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이 왜 그리 어려운가요? 네, 합격이.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연고대 굉장히 어렵죠? 네, 연고대 3년 특례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 특히 최초합을 했다는 학생 보기 참 드뭅니다. 굉장히 어렵죠, 합격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대, 고대 말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똑같은가? 요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각 대학의 모집 방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요. 연세대 모집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대 모집 방식을 보면요. 문과대학이 10개 학과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상경대학이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에서 5명, 경영대학이 6명 이렇게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과대학에 6개 학과에서 4명, 그 다음 공과대학은 9개 학과에서 14명,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대학은 3개 학과에서 2명, 인공지능융합대학은 3개 학과에서 4명 이렇게 선발하고 사회과학대학에 6개 학과에서 6명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죠. 교육과학대학은 3개 학과인데 뭐 각각 한 명. 그 다음에 언더우드 국제학부도 학과별 선발입니다. 언더우드 인문사회 3명, 생명과학 1명, 융합인문사회 3명, 과학공학 2명 이런 식으로 의대 2명, 치대 1명, 간호학과 1명, 약학과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 학생 선발 방식은요. 지금 잘 보시면 이 단과 대학별 선발 또는 학과별 선발이네요. 그럼 단과 대학별 선발은 지금 10개 학과에서 8명이에요. 그럼 이걸 각 학과로 나누면 지원할 때는 학과를 정해서 지원하니까 영문과, 심리학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 학과에 한 명씩 뽑던가 아니면 어떤 2개 학과는 한 명도 안 뽑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역시 6개 학과인데 6개 학과에서 지금 6명을 뽑는다는 거는 한 개 학과에 한 명씩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 영상학부가 인기학과라 여기 잘한 애가 모여서 이과에서 2명을 뽑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어느 한 과는 문화인류학과니 뭐 이런 데는 학생을 안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지요. 그리고 아예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한 명으로 못을 박았고요. 연대 언더우드 인문사회 3명 이렇게 돼 있고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는 각각 한 명씩만 선발을 하니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6대1에서 8대1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데 선발은 한 명을 하니까 그리고 서울대가 3년 특례가 없다 보니까 3년 특례 최상위 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 이렇게 과별 모집을 하니까 당연히 합격이 어렵지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완전 과별 모집입니다. 지금 보면 경영대학 7명인데 그 다음에 국문과 1명, 철학과 1명, 사학과 1명 뭐 이런 식으로 영문과만 2명, 그 다음에 불문, 노문, 중문, 일문 다 한 명씩이고요. 그 다음에 정경대학에서도 경제학과만 3명이고 통계학과, 행정학과는 한 명씩 뽑고 수학과 1명, 물리학과 1명 이런 식으로 뽑고요. 화학과도 1명밖에 안 뽑습니다. 의대에서도 1명밖에 안 뽑고 간호학과도 1명이고요. 공대에서는 전자공학부만 4명을 뽑고 기계공학부는 3명을 뽑는데 신세제공학부도 3명 뽑아서 여기 꽤 많지만 융합 에너지공학부나 건축학과는 1명씩밖에 안 뽑는단 말이죠. 그리고 미디어학부도 1명, 바이오의공학부도 1명, 심리학과도 1명 이런 식으로 학과별 선발입니다. 그럼 연대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선발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완전히 학과별 선발이니까 이 두 학교는 경쟁이 리얼하게 치열하죠. 왜냐하면 각 과별 경쟁률이 다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합격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합격 커트라인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한 과에 한 명밖에 안 뽑는 학과들은 당연히 대단히 높은 합격선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연고대 가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고대에서 아주 특이하게 합격을 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명 뽑는 학과에서 나타납니다. 2명만 뽑아도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학생들의 심리는 고득점자들, 상위권 학생의 심리는 연대 고대는 가고 싶어요. 근데 과를 집어넣을 때 한 명 뽑는 과는 차마 못 넣겠어요. 무서워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한 명 뽑는 과가 아닌 2명, 3명, 4명씩 뽑는 과에 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과는 이 운이 좋게 합격하는 케이스는 아예 없다라고 봐야 돼요. 대신에 한 명만 뽑는 학교는 사실상의 미달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게 의대, 치대, 약대 이런 데는 뭐 한 명만 뽑아도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만 그 외 좀 비인기 학과들은 한 명 뽑는 학과는 해에 따라서 그 한 명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서 접수 때 보면은요. 3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틀 동안 미달이에요. 한 명 뽑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한 5명이 몰려서 겉으로는 5대 1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온 5명이 전부 다 조금 현찮은 학생이고 배짱 지원을 고대에다 한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합격자도 그렇게 합격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학과별로 한 명씩 모집하는 과에서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어쨌든 실제로 연대고대 합격할 확률은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순수 경쟁률이기 때문에 대단히 합격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균관, 서강, 한양은 조금 틀리다. 왜 틀리냐? 자, 보십시오. 여기는 선발 방식이 요 세 학교가 똑같은데 달라요. 지금 성균관대 보면 인문 계열에서 아예 지금 인원 34명을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은 이렇게 각 섹션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5명 이상은 안 뽑아요. 그리고 경영학과에서는 18명 이상은 안 뽑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여기서 18명씩 뽑고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뽑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4명을 문과 전체에서 뽑는 거예요. 이 학과 전체에서. 그리고 이과도 이 공대 전체에서 31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하고 약대만 학과별 모집이에요. 2명,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서강대는 아예 전체가 다 통모집이에요. 그래서 서강대 문과에서 19명, 그 다음 서강대 이과에서 12명 이렇게 뽑아요. 11개 학과에서 1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12명, 여기는 19명 이렇게 돼 있고요. 한양대 보면요. 한양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공과대학하고 이과대학에서 29명 선발하죠. 그 다음에 문과에서 24명. 그리고 국제학부만 과별 선발해요.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대 고대와 성균관, 서강, 한양의 다른 점은 성균관, 서강, 한양은 통모집이다. 내가 과는 정해서 지원을 하지만 한꺼번에 통으로 문과에서 34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글로벌 경영학과에 넣었던 내가 인문과학 계열에 넣었던 경영대학에 넣었던 상관없이 1등부터 34등이 무조건 먼저 뽑히는 거예요. 무슨 과학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서강대도 문과 19명, 1등부터 19등까지 먼저 뽑히는 거예요. 한양대도 예를 들어서 공대 29명 하면은 이 공대에서 순서대로 29등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는 떨어졌어도 왜?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실제로 서강대, 한양대, 관대에는 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기는 통으로 뽑으니까 실제로는 34등 안에 들면 뽑히고 19등 안에 들면 뽑히고 29등 안에만 들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고대 떨어진 학생이 이 세 학교는 잘 붙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이 세 학교에서는 아주 실력이 낮은 학생이 붙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통모집이니까 내가 어느 과에 넣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에서 내가 몇 등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행을 바라고 선발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학과별로 선발하는 연고대, 고대 전체 학과하고 연대에서 한 명 뽑는 학과, 고대에서 한 명 뽑는 학과들이 요행을 바라서 요행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지 성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서강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는 요행을 바라서 합격을 할 수는 없지만 추가 합격은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연대 고대 합격한 학생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다 집어넣거든요. 거기에도 무난하게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은 그 합격생들은 연고대에 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그 학생들이 모두 빠지죠. 그럼 추합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차 추합, 3차 추합, 4차 추합, 5차 추합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최상위권 학생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합까지 해서 대부분 다 붙는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연고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대의 재외국민 전형에 떨어진 학생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연고대에 떨어진 학생들 중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최추합을 했지만 연대는 떨어졌고 고대는 떨어져서 수시에 연대 그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외국민에서 5장만 카드를 쓰고 수시에서 1장을 남겨놓든가 재외국민에서 4개만 쓰고 수시에서 2장을 남겨놓는 학생이 많아요. 하나는 서울대, 연대 붙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 이렇게 남겨놓고 연고대에 붙으면 서울대를 쓸 거고 예를 들어서 연고대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거기서 연세대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요. 1개를 남겨놓는 학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재외국민의 4개에서 5개, 수시에서 1개에서 2개를 남겨놓고 지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고대 굉장히 어렵다. 최상위권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추합에서 한 군데 잘하면 붙을 수는 있겠지. 연고대 중에. 근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잘 안 떨어진다. 최추합은 혹시 안 될 수 있어도 추합은 최상위권은 100%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